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이렇게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 그 카드 중에서 60번부터 69번까지 이렇게 지금 키워드가 적혀 있는 해시태그가 적혀 있는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을 공부하고 있죠? 계산 지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 계산 지역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충북 계산은, 그러니까 충북이니까 700단위로 시작된다는 건지 아시겠고요. 계산은 60번대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60번부터 69번까지 있어요. 자, 그럼 예. 60번의 해시태그가 환갑이네요. 누가 예. 여기 환갑잔치를 한 곳이 어딜까요? 계산에서? 한은사 기념관. 예, 한은사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바로 환갑잔치를 한 거죠. 한은사라고 하는 그 한은사는 어떤 건물 이름이 사람 아니고 사람 사람 이름이라고 이름. 했어요. 예,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일일 연속곡 작가예요. 맞아요. 드라마 작가였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 다니다가 그 드라마 작가로 이렇게 뜨면서 서울대 다니는 것도 중퇴를 하고 이제 그쪽 방면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일일 드라마 작가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 한은사 기념관이 있는 곳이 몇 번이라고요? 760번. 네, 760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번호가 몇 번일까요? 유일신 61번. 예, 761번. 그러면 예수님이 6.1돌 인형을 들고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계산에서? 육군 학생 군사 아르신. 예, 맞아요.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고 했죠? 예, 육군 학생 군사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번호로 치면은 몇 번일까요? 761번. 예, 맞아요. 76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계산 고추 유통센터. 네, 맞아요. 여기, 예, 해시태그로 갖고 있는 계산 고추 유통센터. 또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계산 국민 가마솥. 계산 군민 가마솥이라 고 엄청나게 큰 것으로 전 그 군민이 한솥밥을 먹어보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만들 때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한 거예요. 그 전 군민이 한솥밥을 먹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가장 큰 걸 만들어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이 그 계산 군민 가마솥보다 더 큰 것이 호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크기가 그만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저기 유네스코가 아니고 기네스북이네. 기네스북에 오르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행정으로 이제 남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괴산 군민 가마솥이 몇 번이라고요? 762번. 예, 762번이에요. 자, 63 빌딩 직원들이 워크숍을 왔어요. 어디로 왔을까요? 둔율 올갱이 마을. 예, 둔율 올갱이 마을이라는 곳에 왔죠. 거기가 몇 번이에요? 763번. 예, 763번이에요. 이렇게 둔율 하면은 그 둔자가 주둔한다, 진친다 그런 뜻이고 율은 밤나무 율이라고 했죠. 예, 밤나무가 마치 군사가 주둔한 것처럼 배치가 돼 있는 그런 마을인데 둔율 올갱이 마을 하면 뭐가 유명해요? 올갱이꽃. 그렇죠. 올갱이가 유명하겠죠. 네, 네. 해상으로 아주 청정 지역이라 이제 그 깨끗한 그런 올갱이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올갱이는 찾아보니까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던데 저는 그게 순수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63빌딩 직원들이 거기에 워크숍하러 왔어요. 둔유 올갱이 마을에. 자,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모시고 어디 갔어요? 이화령 휴게소. 네, 이화령 휴게소에 뭐 하러 갔을까요? 산악 자전거 타려고. 산악 자전거 타려고, 맞아요. 그런 비슷한, 이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니까 아마 훈련 같은 것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래, 저기, 군 장교를 육성하는 곳이잖아요. 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우리 그 나라에는 사관학교가 그렇게 3개 있어요. 육해공 해갖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그 사관학교 중에서도 가장 뭐 제일로 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정치가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그 체력도 강인해야 되고 좋아요. 해서 문무를 겸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이화령 흑에서 하면은 그 백두대간
그 높은 그 정상에 있는 그 휴게소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막 그 자전거 같은 거 뭐 타고 이렇게 간다고 그 사람들 인증샷도 올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백두대간 그 부근에 있는 정상에 있는 그런 그 고개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육사생들이 훈련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화령 휴게소가 몇 번이라고요? 764번. 예, 764번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연상하시고 거기가 번호가 764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령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여진 이유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예, 이화, 대리자에다 배나무, 꽃다자, 꽃. 배나무에다 배나무가 거기에 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백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또 이제 그 이화령 이런 말을 붙였다고 해요. 자, 유구에서부터 막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 곳이 있어요. 세계 유일 한지 박물관. 세계 한지 박물관. 박물관이었었죠. 한지로 막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갖고 이제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세계 유일 한지 박물관이다. 그러니까 한지로 이렇게 해놓은 뭐 박물관이 다른 데는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세계적인 그런 장소라 유고에서부터 유고슬라비아는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하는데 그 숫자로 하면은 몇 번이라고 해야 돼요? 765번. 유고슬라니까, 65번. 유고슬라비아니까 유고해서 6오죠, 6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배우는 번호하고 음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따와서 여기 그 한지 박물관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765번. 765번이에요. 한지 박물관. 자, 그 다음에 오멘 666을 본 장소가 있어요. 계산해서. 수옥정 관광지. 네, 이화여대 수옥정. 수련관. 그렇죠. 이화여대 수련관. 이화여대. 여기 이화영도 있었는데 또 이화여대 수련관이 여기 또 있네요. 네. 대학마다 이렇게 그 바닷가라든지 수련관. 산 속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 그 이렇게 수련관 같은 거 짓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대천 해수욕장도 가보면 각 대학의 그런 그 수련관들이 막 그 대천 그 해수욕장 근처에 이렇게 막 마련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그 강이나 바다에 하지 않고 산에다 해놓은 거죠. 이화여대는. 이화여대 수련관은. 물론 여기 말고도 또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이화여대 수련관도 있고 거기에 수옥정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 관광지가 있어요. 되게 물놀이 뭐 이런 파크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바로 수옥정 관광지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화여대 수련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여름철에 거기 수련관에 저기 온 거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그리고서 낮에 이제 막 그 뜨거운 때볕에서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시원하게 들어가서 이제 공포영화를 본 거죠. 여름에 공포영화가 어울리겠죠. 겨울에는 그거 아니어도 추운데 떨리잖아요. 덜덜. 그런데 거기다 또 공포영화를 보면은 더 떨리겠죠. 더 춥겠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뭐라 할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남양 특집, 뭐 이런 것 같은가? 남양 네. 특집.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영화 같은 걸 보면서, 떨치는 그런 더위를, 뜨거우르는 그 열기를 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주로 공포영화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것을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그림이 나왔지만 좀 약간, 뭐랄까, 어쨌든 무슨 저주나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 걸 여기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화여대 수련관하고 수옥정 관광지는 몇 번이라고요? 766번. 76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이 만들어진 곳이 있네요. 산마리길. 계산에 산마기길이죠. 산마기길. 왜 산마기길이라고 했을까요? 산이 막혀서 더 이상 못 가는. 맞아요. 임진왜란 때 이제 그 난이 일어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피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여기가 뭐 저기 우리가 충북은 다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그 내륙에 있잖아요. 바다가 없는 그런 유일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뭐랄까 육지 그 내륙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도 더 산골짜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행정적인 걸 봐도 굉장히 그 도세가 약한 그런 그 도세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꼭 박혀 있어가지고 자꾸 산으로 이제 다 둘러 막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에 있게 된 거죠. 산으로 막혀가지고 저는 산막이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보원에 근무할 때 그 직원들 이렇게 단합대회 같이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2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거냐고 의견 조사하는데 산막이 이 길이 나와서 아니 무슨 그런 길을 가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좋아요. 거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이제 어디 안 가고 거의 집에서만 있는 방콕 스타일은 그때 그래서 좀 경험을 했어요. 예,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애기들도 예, 어린이들도 많이 오겠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따로 이제 떼서 유치원 그런 뭐랄까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은 그쪽에서 놀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치원이 만들어진 괴산의 산막이 옛길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767번. 네, 767번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의 해시태그는 윷놀이판이라고 했죠. 윷놀이. 윷판. 그죠? 원래 60하고 8이니까 68이잖아요. 68. 그죠? 근데 68을 갖다가 조금 발음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변화시키면 윷판도 되겠죠. 윷판. 그래서 윷판을 벌린 데가 있어요. 윷놀이. 우암 송시열 예, 우암 송시열 거기로. 사당 우암 송시열 기념관 유적지. 거기에 누가 윷을나요? 윷놀이를 해요? 송시. 송시열하고 송시열 제자들하고. 그래요, 맞아요. 실제가 아니죠, 이것은? 네. 상상을 한 거죠. 자, 우암 송시열 유적지에 누가 왔을까요? 유생들이 왔어요. 그렇죠. 예,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뭐 제자들이라고 할까? 유생들, 유학생들이 이제 여기 그 참배를 온 거죠. 우암 송시열 그 유적지에 와가지고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스토리를 기억하느라고 이제 다시 무덤에 계신 분들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 나와서 거기 유생들하고 같이 어떻게 윷판을 벌이는 거죠. 윷판을 벌여서 이제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윷을 놀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68번. 네, 768번이에요. 자, 우암 송시열에서 그 호가 뭐예요? 우암. 우암. 그래서 말을 고쳐서 써라. 맞아요. 고칠 남자. 저기 병임쌤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암 송시열 쌤은 굉장히 그 학문이 높고 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는 당파 싸움이 많아서 서로 이제 그 당파 간에 그런 그 다툼이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그 정치에서도 그 뭐야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이렇게 하듯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더 많았나, 뭐 사색당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송시열 쌤도 굉장히 이런 그 학문 계통에서는 높으신 분이고 임금님을 가르쳤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암 송시열 선생님하고 또 같이 교제를 이루었던 분이 김익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창주궁 김익희 선생님이라고 우리 대전에 아마 저기가 있을 거예요. 사적지가. 저희 그 시댁에 아주 윗대에 해당되는 그런 어르신인데 그분하고 이제 교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김익희 선생님이 우암 송시열이 그 호를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 자네 호가 있나 하니까 호가 없다. 그러면 내가 호를 하나 지어볼까나 하고 하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예쁜 호면은 안 받겠지만 예쁜 호를 지어주면 안 받겠지만 예쁘지 않은 호를 지어주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나한테 어떤 명칭을 지어줄 때 좋은 거는 받지만 좋지 않은 건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우암송시열 선생님 그만큼 학문이 높고 저기 하신 분이니까 좋은 거는 안 받지만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김익기 선생님이 이제 자네는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 고쳐서 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자라는 게
그 고칠우, 고칠우. 뭐 더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조그만한 초막 그런 그 큰 건물은 아니고 작은 집에서 산다 해서 그 암자가 우리 그 사찰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그 사찰 네. 절들을 무슨 암 그러잖아요. 네. 그 암자 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기억나시는 암자 없어요? 저는 암자 하니까 갑자기 오세암이 생각이 났어요. 예, 어쨌든 그런 그 암자, 그 작은 그런 규모의 그런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우암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우암 손수현 선생님이 예쁜 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더 뭐랄까 갈고 닦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냥 김익순 선생님은 자연적으로 그냥 우암이라는 말을 이렇게 편지를 받아들인.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썼는데 그것이 그냥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우암, 송시열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괴산에도 이 유적지가 있지만 우리 대전에도 있죠. 네. 가양. 네, 네. 동춘당. 맞아요. 동춘당 있어요. 그 가양동인가? 가양공원인가? 송춘동. 송천동. 동춘당. 남간정사예요, 남간정사. 맞아요. 동춘당이 남간정사. 아니고. 네. 동춘당은 응. 이 동춘당 송준길 선생. 예, 예. 그 남간정사가 맞는 말이네요. 예, 예. 네. 이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니까 저희가 틀린 것도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셔서 좋은 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딱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춘당 하면은 그냥 딱히 떠오르는 게 송시열. 송시열 선생님 그 사당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송준길 씨예요, 송준길. 맞아요. 예. 그래요.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괴산에서 송시열 선생님 유적지에서 뭐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768번. 네, 768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대에서 마지막이네요. 여기 해밀턴. 69번이네요. 예. 네. 장소는 어딜까요? 해밀턴 아토피 학교. 해밀턴 아토피 학교. 해밀턴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아요. 해가 네. 이렇게 밀어서 나온 건 뭐 조금 의역을 하자면 어둠의 세력 같은 거를 다 물리치고 이렇게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래갖고 어떤 그 노름이나 도박 또는 뭐 요즘에는 뭐가 있죠? 요즘에 문제된 게 아토피. 그죠, 마야. 마야. 얼마 전에 저기 영화 배우도 얼마 전에가 아니네요. 이틀 전인가? 네. 안타까워. 예, 자살했잖아요. 이제 마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 그 중독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 갖다 이제 어떻게 뭐랄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시켜서 이게 갱생한다고 할까? 하여튼 다시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해밀턴. 네, 조금 밝은 학교도 해밀턴 학교가 있어요. 서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학교는 정규 과정이 아니라 이게 문제 청소년들 있죠. 그런 네. 청소년들을 이제 학교 밖의 청소년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비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학생들만을 모아서 학과 공부 가르치려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특기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자기를 다시 이렇게 찾고 하는 그런 것들 추구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해밀턴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괴산에도 해밀턴 학교가 있는데 이 해밀턴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생태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겠죠. 그래서 집 같은 것도 어떤 화학 제품 이런 거 안 쓰고 재래의 그런 것들 써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거기 뭐 연못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그 향토적인 그런 환경을 꾸며서 이제 아토피 환자들을 거기서 이제 기거하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아토피 학교에 누가 온 거예요?
육군 아, 육군들이 왜 왔어요? 그러면 육군들이 왜 하필이면 올까요? 이것을 이제 물건하면 스토리로 꾸며 나가야 돼요. 육군들이 아토피 학교에 왔다 하는 거를 나름대로 나중에 생각나게 이제 만드셔야 돼요. 물고 나면서 달리게 하려고. 근육을 많이 썼겠죠. 그죠? 음, 육군들이. 네, 육국. 서로 숫자가 이제 거꾸로 있어갖고 아, 육군들은 그냥도 안 가고 훈련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거꾸로 시키느라고 물고 나무서서 물고 막 나무서. 가는 거. 엄청 빨리 막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리가 갔겠죠? 네. 근육에 마냥 무리가 갔을 것 같아요. 아토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근육에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육군들이 한꺼번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해밀턴 그 학교에 육군들이. 그래서 여기 해밀턴 아토피 치료 학교에 해밀턴은 몇 번이라고요? 769번. 네, 769번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 장소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이것만 보고서 이제 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었죠. 여기 60번부터 네. 69번까지. 6번까지. 자, 그러면 유고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예요? 세계일 한지박물관. 예, 한지박물관이죠. 몇 번이에요? 765번. 76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할까요? 그 육사생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육사생들이 훈련도 하고 교선생님 모시고 온 곳이 있어요. 이화령 휴게소. 이화령 휴게소. 그죠. 이화령 휴게소예요. 육사생들이니까. 네. 예수님이 6일도를 들고 나타나신 곳이 있어요. 육군 학생 군사학교. 육군 학생 군사학교. 결국에 그 육군 학생 군사학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ROCT. 네, ROTC예요. ROTC. 학사장교라고 해야 되겠죠? 공부하면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2년간 군사훈련을 받아서 대학 졸업하면 동시에 이제 군장교로 임관하는 그런 제도. 미국에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ROTC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한 거예요. 여기 ROTC 훈련을 받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어요. 너희 훈련 받느라 고생하는구나 하고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이글 인형을 들고.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761번. 예, 잘하셨어요. 761번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지금은 뭐가 나와요? 오송 생명과학 이거 나와요? 여기 안 바꿔도 네. 되는구나. 예.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760번에 그 산에 한 걸 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770번. 네, 보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은 지역은 770번부터 몇 번까지라고요? 769번. 779번까지. 70번. 네, 770에서 779번이에요. 자, 그래서 770번이 여기 보니까 오장환 문학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770번 하면은, 저기 70번 하면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70대 노인. 70대 노인, 이거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 70대 노인인 사람이 누구예요? 해밍웨이. 아니다. 산티아고. 산티아고. 근데 해밍웨이에 나오는, 해밍웨이가 이제 가는 곳이고, 이제 찾아서. 여기서는 누가 70대예요? 오장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기 작가인데, 이 문학가인데, 이분을 그냥 70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70대 노인이에요. 지금은 여기 우리 아직 70대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70 다 될 거예요. 워낙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70대, 예전에는 70대 하면 엄청 노인 같았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서 70대를 노인이라고 하면 다 화내요. 저 70대도 멀쩡하게 다 건강하게 너무나 잘 저기 하기 때문에 70대 노인이라는 말이 지금은 무색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예전 그 생각하고서 이제 70대 노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70대 노인이라는 건 떠올리려니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처음 개발한 분이 70대 노인 하면은 떠올리는 게 노인자가 들어가니까
그 유명한 작품을 생각한 거예요. 어떤 작품? 해밍웨이. 그 미국의 그런 그 유명한 그런 그 소설가죠. 네. 어니스트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예, 해밍웨이의 뭐 작품이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노인이 나오니까 70대 하는 노인 그걸 연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밍웨이가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작을 써서 히트를 친 것처럼 이 오장환이라는 문학이 저기 뭐야 이분도 상당한 그런 뭐랄까 그런 경지에 이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 보훈에서는 굉장한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바로 우장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사시는 거는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요절했다고 할까요? 그런 적인데 그거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건 강의 파일 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잠깐만요. 공유를 하는 데서 페이지를 열어놓질 않았네요. 잠시 중지를 하고 지금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770번 오장환 문학관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 네. 사람의 그런 그 생가로 이렇게 앞에다가 생각. 했어요. 오장환 문학관에 여행합니다. 자, 70번의 해시태그는 노인을 상상하고 노인과 바다. 그래서 좀 엉뚱하지만 생뚱맞지만 이렇게 연결해 본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결국 큰 물고기를 잡지만 해변에 돌아올 때까지 그것은 상어에 의해 파괴된다. 상해에서 다. 우장한 시인의 작품 역시 그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 탄생했으며 비록 34살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그 전시관에 이런 뭐랄까 고인의 모습 이렇게 해놨어요. 정지용 생가가도 보면 정지용 시인 앉아 있죠 벤치에. 네, 네, 네. 사람들이 여기서 포토존이라 갖고 뭐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장한 그 분에 대한 걸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여기서 이런 문화 행사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동영상도 여기 올려놨는데 볼까요? 시인의 고향은 충북 보은이었습니다. 1930년대 서정주 이용학과 함께 시단의 3대 천재로 평가받으며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던 젊은 시인 오장환. 충북 보은에는 살나 같았던 오장환 시인의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가 남긴 작품들을 추억할 수 있는 오장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시에 대한 천재성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시절에 정지용 시인을 만나서 시를 배우게 되었고 그 아마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시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시인 서정주가 말하기를 성벽과 헌사 이후에 정지용 시인을 능가하는 시단의 왕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시인의 천재성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인정해준 그런 시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오장환 시인이 남긴 문학 이야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심 끝에 써내려갔을 여러 편의 시들, 세월이 느껴지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오장환 시인의 삶을 가만히 마주할 수 있는데요. 짧았지만 아름답고 뜨거웠던 오장환 시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오장환 시인의 그 시의 성격을 보면은 상당히 그 서정성도 높고 그리고 또 이 고향에 대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또 학생들에 대해서 또 수능에 또 시험 문제도 출제되는 그런 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문학에 관심이 있는 전국 문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토론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내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오장환 시인이 남긴 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예,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저렇게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만 더 보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잠깐 갔었는데 여기서 그냥 봐도 되겠구나.
오장환 씨, 제가 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감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엑스러드 8384님 블로그 누구일까요? 경림 씨. 네, 병림쌤의 그런 블로그예요. 어제 잠깐 모여서 이제 캔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늘 선생님과 9개월 만에 다시 캔바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다. 그래서 어제 병림쌤하고 우리 금범쌤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 캔바 그 무료로 쓰는 거는 그냥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눌러보시면서 하시고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각자의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틈을 내갖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시간이 나면 오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모처럼 틈을 내서 가서 이렇게 뵙고 공부를 했습니다. 틈틈이 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도 이어서 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기를 하고요.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